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치매라고만 생각했던 제 어머니의 기묘한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 나만 빼고 없는 존재와 교감하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봤습니다. 낡은 다방 한 구석, 어머니가 70년 전 첫사랑의 환영과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등골이 서늘했죠. 그런데 그 환영이 제 찻잔을 기울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환영은 제 형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사라진 어머니의 평생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존재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비극의 시작점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어머니는 매일 그 다방에 가셨습니다. 늘봄이라는 이름에 70년대 감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낡은 다방이었죠. 저는 그곳이 싫었어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원두 향이 뒤섞인 그 공간이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곳을 사랑하셨죠. 다방 주인 미란 이모와 오랜 친구 사이였고 그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어머니의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요즘 들어 어머니가 이상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걱정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방금 한 이야기를 다시 물으시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니를 잃어가고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를 모시고 늘봄에 갔어요. 어머니는 늘 그러시듯 창가 자리에 앉으셨죠. 미란 이모가 따뜻한 커피를 내왔고 어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표지가 다 해진 회상록이었어요. 저는 그 노트를 처음 봤죠. 어머니가 그런 걸 쓰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노트를 천천히 펼치셨어요. 어느 페이지에 멈추시더니 그 페이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본 적 없는 정말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죠. 어머니가 허공을 향해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바라보시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다방 한 구석일 뿐이었죠. 어머니께 누구를 보시는지 여쭤봤지만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저 허공을 향해 계속 웃으시기만 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죠. 이건 단순히 건망증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는 지금 뭔가를, 아니, 누군가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미란 이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이모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하는지 물었더니 이모는 오히려 어머니가 지금 아주 행복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죠. 어머니가 허공에 대고 웃고 계신데 이게 행복해 보인다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허공을 향해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으시려는 것처럼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실 화장실이 급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웠거든요. 제가 아는 어머니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말이죠.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 다시 자리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자리에 놓여있던 찻잔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커피가 받침 위로 흘러나와 있었죠. 저는 분명히 찻잔을 똑바로 놓고 갔는데 말이에요. 어머니께 찻잔을 건드리셨는지 여쭤봤지만 어머니도 미란 이모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모는 계속 카운터 안에 계셨으니까 제 찻잔에 손댈 수가 없었죠. 그럼 누가 제 찻잔을 기울인 거죠? 다방 안에는 저희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섬뜩하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여기 함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계속 흥얼거리셨죠. 오래된 노래였어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왜냐하면 그 행복이 현실에 근거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우시면서도 계속 웃고 계셨어요. 그러시면서 막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셨죠. 막내 아들? 저는 외동인데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외동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제 이름과 영준이라는 이름을 구분하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대답은 명확했죠. 어머니 안에는 영준이라는 존재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우리 가족 중에 영준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잠드신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영준이 누구지? 왜 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고 허공만 바라보시는 거지? 그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잠든 게 아니었어요. 침대에 앉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물론 방 안에는 어머니 혼자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제 방으로 갔죠. 이틀 뒤 어머니는 또 늘봄에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데 말이죠. 다방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전에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회상록을 꺼내셨죠. 저는 그 노트가 무엇인지 물었어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쓴 회상록이라고 하셨습니다. 볼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건 영준이 것이라고 하셨죠. 또 영준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영준이가 누구인지 물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낯설었죠.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물으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절 못 알아보신 거죠. 제가 아들 도진이라고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그제야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회상록으로 시선을 돌리셨어요. 그리고는 허공을 향해 또 웃으시기 시작했죠. 미란 이모가 커피를 내오셨습니다. 저는 이모를 붙잡고 조용히 영준이가 누구인지 물었죠. 이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아시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모는 제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는데 영준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신다고 알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모는 한숨을 쉬시며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오셨죠.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그리고 이모가 가리킨 사진 속에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였죠. 이모는 그가 어머니의 첫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사랑, 그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에 대해 물었더니 이모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영준이는 영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영준이를 만난 건 아주 오래전 일이고 아버지 만나기 전이었다고요. 저는 사진 속 청년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가 지금 와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지 물었습니다. 이모는 기억이라는 게 그렇다고 현재가 불안하면 과거로 도망가는 거라고 하셨죠. 어머니가 지금 혼란스러우시니까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거라고요. 이모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행복했던 순간에 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슬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틈을 타서 그 회상록을 찾아봤습니다. 어머니 가방 안에 있었죠. 표지에는 붉은색 펜으로 큰 X 표시가 그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영준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어머니가 20살 때 쓰신 거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반듯했고 문장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영준이를 처음 만난 날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영준이가 어머니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영준이와의 데이트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가를 걸었다는 이야기, 영화를 봤다는 이야기,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요.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셨던 것 같았죠. 그런데 중간쯤 넘어가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글씨체도 흐트러졌고 문장도 짧아졌어요. 영준이가 떠난다는 내용이었죠. 서울로 가야 한다고, 어머니는 기다리겠다고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나가 있었어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넘기다 보니 어느 페이지에서 붉은 펜 자국이 보였죠. 글씨 위를 여러 번 긋고 또 그은 흔적이었어요. 거의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보니 몇 글자가 보였어요. 악이라는 단어와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엄마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악이? 저는 그 단어에 멈칫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중요한 것 같았어요. 뒤 페이지를 펼치려는 순간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노트를 닫았죠. 그리고 어머니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부르셨고 제가 대답했더니 괜찮다고 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다시 조용해지셨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죠.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아기는 누구일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외출 준비를 하셨죠. 늘봄에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영준이가 기다린다고요. 또 영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죠. 함께 다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들뜬 표정이셨어요.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소녀처럼요. 다방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서둘러 그 자리에 앉으셨죠. 그리고 회상록을 펼치셨습니다. 어머니가 허공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왜 안 왔냐고. 기다렸다고요? 저는 어머니가 바라보시는 방향을 똑같이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죠. 뭔가가 보였어요. 아니, 보인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희미한 윤곽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 착각이었던 거죠. 어머니께 영준이가 뭐라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바빴다고 대답하셨죠. 할 일이 많았는데 이제 계속 곁에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곁에 있다니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미란 이모가 다가와서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모는 저를 카운터 뒤로 데려가셨죠.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집에서도 저러시냐고요? 매일 영준이라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더니 이모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영준이는 어머니의 첫사랑이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뭐가 더 있는지 물었죠. 이모는 영준이와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기라니요. 근데 그 아기는 태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유산을 하셨다고요. 유산 회상록에 적혀있던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됐죠. 영준이가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이모는 떠났다고 하셨어요. 서울로 올라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어머니는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모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럼 지금 어머니가 보시는 영준이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모는 어머니,
기억 속의 영준이라고 했어요. 아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라고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허공을 향해 웃고 계셨죠. 그 웃음이 이제는 슬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저도 영준이 보이냐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자신만 보이면 됐다고 하셨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죠. 어머니 방에서 혼잣말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이제는 저를 보고도 누군지 헷갈려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영준이에 대해서는 한 번도 헷갈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셨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어머니를 돌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영준이와 경쟁한다는 느낌이 더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또 어머니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옆에 정말로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침대 한쪽이 살짝 눌려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죠. 이건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영준이랑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셨죠. 저는 침대를 봤습니다. 눌려있던 자리가 천천히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영준이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있다며 허공을 가리키셨죠. 안 보이냐고 물으셨어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영준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여기 있다는 거요. 영준의 환영은 이제 다방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까지 따라 들어온 거죠.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가 영준을 데려오신 건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회상록을 항상 곁에 두셨고 그 노트를 펼칠 때마다 영준이 나타나는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 소파 한쪽이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죠. 어젯밤 제가 거기 앉았나? 아니에요. 전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앉았던 거죠?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하실 때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식탁에 2개의 컵을 놓으셨죠. 하나는 어머니 것, 하나는 영준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컵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저를 보시다가 부엌으로 가서 컵 하나를 더 꺼내오셨어요. 마치 제 존재를 깜빡하신 것처럼요. 그게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는 건 저인데 어머니가 보시는 건 영준이었거든요.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불안했죠. 영준이라는 환영과 함께 계신다는 게 두려웠어요. 점심시간마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하셨어요. 영준이가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고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물론 혼자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질투가 났어요. 어머니의 그런 미소를 저는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왜 어머니는 보이지도 않는 영준이한테만 그렇게 웃어주시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영준이가 좋으시냐고, 제가 좋으시냐고요. 어머니는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저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영준이도 좋고 도진이도 좋다고 하셨죠.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좋으시냐고. 대체 영준이가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소리쳤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신 표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죠. 영준이는 엄마를 떠나지 않는다고.
늘 곁에 있어준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하는 게 잘못인가요? 돈을 벌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어머니는 영준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고, 저는 혼자 방에서 질투의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어머니 방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죠.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고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옆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시고 미소를 지으시고 손짓까지 하셨어요. 정말로 누군가가 거기 있는 것처럼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고 싶었어요. 정신 차리시라고, 거기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영준을 인정하기로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려면, 영준이 필요하다면 저도 영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실 소파에 쿠션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영준이 앉을 자리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를 안아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어머니의 포옹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어머니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니요. 식탁에도 영준이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컵과 접시를 놓고 심지어 음식까지 담아드렸어요.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영준이를 위해 담아둔 음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드신 건가? 아니면 정말로 영준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환영이 음식을 먹을 리 없잖아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누군가 제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분명히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죠. 저는 영준이 정말로 여기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영준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고 난 뒤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영준이 앉아 있을 것 같은 쪽을 바라봤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영준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다고.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소파 쿠션이 움직였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쿠션이 살짝 눌리는 것처럼 보였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한테 대답을 한 건가요? 영준이 정말로 여기 앉아 있는 건가요? 손을 뻗어봤습니다. 쿠션이 놓인 쪽으로요. 제 손은 허공을 휘저었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어요. 저는 손을 거두고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제가 못해드리는 것들을 채워달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없을 때 어머니가 혼자 넘어지셨는데 다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말로는 영준이가 잡아줬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다치지 않으신 게 중요했어요. 또 어느 날은 제가 깜빡하고 가스레인지를 끄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가스레인지는 꺼져 있었어요.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자신은 부엌에 가지 않았다고 하셨죠. 영준이가 껐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영준이 정말로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어머니만이 아니라 저까지도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영준의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단순히 어머니 기억 속의 첫사랑이라면 왜 이렇게 현실에 개입하는 걸까요? 저는 다시 회상록을 펼쳐봤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실 때 몰래 가져온 거였어요. 찢어진 페이지들을 유심히 봤죠. 혹시 실마리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고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인 것 같았죠. 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를 지키지 못했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영준아 용서해달라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준은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영준 사이에는 아기가 있었고 그 아기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거죠. 그럼 지금 어머니가 보고 계신 영준은 누구인가요? 옛 연인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영준을 막내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거려. 첫사랑을 아들이라고 부를 리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머니가 보고 계신 영준은 태어나지 못한 그 아기가 자랐을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신 아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유산된 제 형을요. 그래서 어머니는 영준을 막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거였죠. 영준이가 살아있었다면 맏아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럼 저는 둘째가 되는 거고요. 저는 회상록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질투했던 대상은 태어나지도 못한 형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허공을 향해 웃고 계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어요. 어머니는 평생 품고 사셨던 죄책감을 지금 풀고 계신 거였죠. 영준이를 만나면서 그 아기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영준이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안해하셔도 된다고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는 작게 웃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준이 앉아 있을 자리 옆이었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형이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저한테는 형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다고요. 만약 형이 태어났다면 저희는 어떤 사이였을까? 형은 저를 잘 돌봐줬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제가 질투했던 게 부끄러웠죠. 형은 어머니 곁에 있을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어깨에 뭔가 따뜻한 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손을 올린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했습니다. 혹시 형인가요? 제 질문에 답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형과 형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와 그 사이에서 외로워하는 저희는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문득 제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앨범 속에 있던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저는 5살쯤 되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그 미소가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소파 쪽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바라보시는 영준의 미소와 제 어린 시절 미소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보고 계신 영준은 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였죠. 태어났다면 저와 닮았을 형의 모습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도 영준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 이름을 헷갈려 하셨던 거죠. 저와 영준은 같은 사람이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속에서는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얼굴이 형의 얼굴이기도 하다니요. 저는 거울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형, 제가 대신 살아서 미안해요. 형이 살았어야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미안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저는 평생 몰랐던 죄책감을 지금 느끼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미란 이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몰래요. 이모라면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것 같았거든요. 늘봄은 오후 햇살을 받아 더 낡아 보였어요. 이모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죠. 제 모습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올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유산 이야기를 해달라고요. 이모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시고 앞치마를 벗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죠. 이모의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오래된 비밀을 꺼내는 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이모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어머니와 영준이가 만난 건 1973년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20살, 영준이는 22살이었대요. 둘은 정말 사랑했다고 했죠. 그 시절 젊은이들이 그랬듯이 순수하고 열렬하게요. 이모도 그 모습을 지켜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임신을 하신 거죠. 결혼도 하기 전에요. 그 시대에는 큰 일이었습니다. 영준이는 책임지겠다고 했대요. 어머니와 결혼하고 아기를 키우겠다고요. 하지만 양쪽 집안이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영준이 집안에서 심하게 반대했대요. 영준이는 서울로 유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집안에서는 시골 처녀 때문에 아들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고 했다죠.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대요. 혼자서라도 아기를 키우겠다고요. 하지만 영준이는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둘은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함께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하지만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어요. 이모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시더니 다시 말을 이으셨죠. 도망가기 바로 전날이었대요. 어머니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다고요. 누가 밀었는지 발을 헛디딘 건지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사고로 어머니는 아기를 잃으셨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죠. 저는 이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영준이는 그 일로 자책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요. 매일 병원에 와서 어머니 곁을 지켰대요. 하지만 어머니는 영준이를 만나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기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영준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영준이는 결국 서울로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편지를 남겼대요. 이모가 그 편지를 전해줬다고 하셨죠.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모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사흘 밤낮을 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편지를 찢어버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셨대요. 외상록 뒤에 숨겨두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모께 그 편지를 본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 번 본 적이 있다고요. 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했죠. 이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카운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을 꺼내오셨어요. 이모는 그 수첩을 펼치셨습니다. 거기에는 필사된 글이 있었어요. 이모가 그때 베껴놓으셨던 거였죠. 이모는 제게 수첩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페이지를 들여다봤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순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순아, 어머니의 이름이었죠.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아기를 지키지 못한 것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야. 서울로 가야 해. 하지만 너 없이 가는 건 의미가 없어. 너와 우리 아기 없는 미래는 생각할 수가 없어. 언젠가 다시 돌아올게. 그때는 떳떳하게 너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게. 우리 아기를 부디 잘 부탁해. 내가 아기를 기억해주면 아기는 너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순아. 평생 너만 사랑할게.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목이 메었죠. 이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이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소식도 끊겼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을 기다리셨대요. 하지만 영준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는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했죠. 그게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대요. 어머니가 영준이를 사랑했던 것도, 아기를 잃었던 것도요. 하지만 아버지는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어머니를 아끼고 보살피셨죠.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어머니에게 다정하셨어요. 한 번도 큰 소리 내신 적이 없으셨죠. 이제야 알겠더군요. 아버지는 어머니 마음속에 영준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하셨던 거죠.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안함이 있으셨을 거라고요. 영준이에게도, 잃어버린 아기에게도 미안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모께 물었어요. 그럼 지금 어머니가 보시는 영준이는 뭐냐고요? 첫사랑 영준이냐, 아니면 아기냐고요? 이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아마 둘 다일 거라고요. 어머니 마음속에서는 영준이와 아기가 하나로 합쳐진 거라고요. 어머니는 아기가 자랐을 모습을 영준이의 얼굴로 보고 계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보이는 거라고요. 만약 아기가 살았다면 지금쯤 그 나이였을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가 영준이를 막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도요. 어머니는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고 계신 거였습니다. 평생 품어왔던 죄책감을 이제야 풀어내고 계신 거죠. 이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를 이해해달라고요. 어머니는 평생 그 짐을 지고 사셨다고요.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알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영준이에 대해서,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형에 대해서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셨으니까요. 사랑했지만 잃어버렸고, 아기를 원했지만 지킬 수 없었던 분이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회상록을 펼쳐놓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고 웃으셨죠.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영준이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이모한테서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태어나지 못한 형이요.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셨던 아들이라고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최선을 다하셨다고요. 어머니가 작게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처음으로 제가 어머니를 위로하는 거였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고요. 이해해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저도 어머니 아들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회상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머니께 허락을 받았죠. 찢어진 페이지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갔거든요. 맨 뒷장을 넘겼어요. 거기에는 작은 주머니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모가 말씀하셨던 곳이었죠. 주머니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쪽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었죠. 저는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조각들이 너무 작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마침내 편지를 복원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읽을 수는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모가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준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났다면 이름은 영준이로 하자. 나처럼 강하고 너처럼 착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아기의 이름이 영준이었다니요. 그럼 지금 어머니가 부르시는 영준이는 첫사랑 영준이가 아니라 아기 영준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아기를 만나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 얼굴을 한 자랐을 모습의 아기를요. 저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상록을 덮었죠.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어머니의 슬픔도, 영준이의 존재도, 그리고 제가 느꼈던 질투의 의미도요. 저는 형과 경쟁했던 게 아니었어요. 형은 어머니의 용서를 받으러 온 거였고, 저는 그걸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형한테 인사하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놀란 표정이셨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준이 형한테요. 어머니는 천천히 허공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거기 형이 있다는 거려. 저는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저는 도진이에요. 어머니의 둘째 아들이요. 형은 맏이니까 저를 잘 이끌어주세요. 어머니도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형이 태어나지 못한 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도 어머니를 용서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형한테 절을 하는 것처럼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떨리고 있었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영준이가 고맙대. 동생이 생겨서 기쁘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형이 생겨서 기쁘다고 말씀드렸죠. 그날부터 저희 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영준이 형을 질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워했죠. 형이 어머니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없을 때 어머니 곁에 있어주는 형이 있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어머니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셨어요. 여전히 영준이 형을 보시긴 했지만 예전처럼 저를 못 알아보시는 일은 줄어들었죠. 저는 매일 형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고민도 털어놓았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말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말로 형이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형의 존재를 받아들였고 어머니도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은 정말로 어머니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여기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주치의를 찾아가기로 했죠. 병원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들렀어요. 예약 없이 갔지만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시간을 내주셨죠. 진료실에 들어가자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물으셨어요. 저는 최근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영준이라는 환영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 환영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설명을 시작하셨죠. 치매 환자들은 종종 과거의 기억을 현실로 착각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이 담긴 기억일수록 더 생생하게 나타난다고요. 어머니의 경우는 특별하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재구성하고 계신 거라고요. 저는 재구성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생님께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했죠. 선생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품어왔던 죄책감을 해소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기억 속에서 가장 잊고 싶었던 순간을 다시 만들어내고 계신 거라고 했어요. 잊고 싶었던 순간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설명하셨어요. 아기를 잃었던 순간 말이죠. 어머니는 그때 제대로 된 이별을 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지 못했고 영준이는 떠났어요.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기회를 만들고 계신 거라고 했습니다. 영준이라는 환영을 통해서요.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곱씹어 봤어요. 그렇다면 영준이 형은 어머니가 만들어낸 존재인 거네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기울어진 찻잔, 눌린 소파, 꺼진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죠. 하나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머니의 망상에 제가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일어났다고 믿는 거라고요. 다른 하나는요.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뭔가가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것 같았어요. 영준이 형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은 빠르게 덧붙이셨습니다. 그건 매우 드문 경우라고, 대부분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요.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구분할 방법은 없다고 하셨죠.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요. 저는 병원을 나서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제 착각인지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요. 어머니는 강해 보여도 마음이 약한 분이라고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마음속의 상처를 알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도 영준이에 대해 알고 계셨을까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이모 말로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과거를 다 알고 계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신 거예요. 다른 남자를 사랑했던 어머니를,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잃어 슬퍼하는 어머니를 받아들이신 거죠.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새삼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회상록을 보고 계셨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표정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영준이에 대해 알고 계셨냐고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셨어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다 말씀드렸다고요. 영준이를 사랑했던 것도, 아기를 잃은 것도요.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대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잃어버린 아기 목까지 사랑해주겠다고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셨다고요. 단 한 번도 과거를 들춰내지 않으셨고 늘 다정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행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영준이를 잊을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도 행복하셨을 거라고요.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어서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저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처럼 어머니를 지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죠. 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의 상처까지 감싸 안으셨잖아요. 저는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는 계속 웃고 계셨어요. 마치 괜찮다고, 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는 회상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허락을 받고요. 회상록 맨 뒷부분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난 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처음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는 예전보다 안정되어 있었어요. 문장도 차분했죠. 어머니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내 과거를 다 알면서도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라고요. 처음에는 미안했대요. 영준이를 잊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게요. 하지만 그분은 괜찮다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다고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잃어버린 아기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지겠다고 다짐하셨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제가 태어난 날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쓰셨어요. 아들이 태어났다고, 건강한 아들이라고요. 이 아이는 잃어버린 아기를 대신할 수 없지만 새로운 축복이라고요. 이 아이에게 잘해줘야겠다고, 영준이 목까지 사랑해줘야겠다고 적으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울컥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영준이 형의 대체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아들로요. 회상록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영준아, 미안해. 엄마는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하지만 너를 잊지는 않을게. 평생 엄마 마음속에 내가 있을 거야. 언젠가 엄마가 너한테 갈 때, 그때 다시 만나자. 그때는 엄마가 제대로 안아줄게.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저는 회상록을 덮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어머니는 평생 형을 기억하며 사셨지만 동시에 저와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 치매로 인해 현실과 과거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어머니는 마침내 형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 형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형한테 전해달라고요. 어머니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제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안해지시면 그때는 형도 편히 쉬라고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이가 알겠대요. 동생 덕분에 자기도 마음이 편해졌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았죠.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3개의 접시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 그리고 형의 것이었죠. 저는 형의 접시에도 음식을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2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거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요. 어머니의 병은 계속 진행될 거고 언젠가는 형도 떠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희는 완전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그리고 형. 이상하지만 따뜻한 가족이었죠.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형이 나오는 꿈이었어요. 꿈 속에서 형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형이 말했습니다. 동생아,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줘서. 저는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고맙다고요. 형이 어머니를 지켜줘서. 형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웃음소리와 비슷했어요. 당연하죠. 저희는 형제니까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해소된 듯한 후련한 눈물이었죠. 저는 일어나서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이불을 다시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죠.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형이 있어도 없어도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하니까요. 어머니는 자면서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치 제 말을 들으신 것처럼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별이 참 많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형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희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집 안에 있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형이 존재한다는 거였으니까요. 어머니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는 제 마음속에도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했어요. 형, 잘 자요. 내일도 어머니 잘 부탁해요. 대답은 없었지만 방 안 공기가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형이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치매는 멈추지 않고 진행됐죠. 어머니는 이제 제 이름을 자주 잊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물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준이 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렷하셨어요. 매일 형과 이야기를 나누셨고 형을 보며 웃으셨죠.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잊으셔도 형만은 기억하신다면요. 적어도 어머니는 외롭지 않으실 테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 같았죠. 저는 급히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더니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영준이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형이 보이지 않는다니요. 어머니는 매일 형을 보셨는데 말이죠. 어머니는 계속 우셨어요. 영준이를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어디로 간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영준이 형은 잠깐 나갔을 뿐이라고 곧 돌아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라고, 영준이가 정말로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의 존재를 믿고 있던 건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형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니요. 회사에 연락해서 오늘은 쉬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계속 영준이를 찾으셨습니다. 거실도 둘러보시고 어머니 방도 뒤지셨죠. 저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어머니께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지쳐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다 젖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께 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시고는 저를 보셨죠. 그리고 물으셨어요. 도진이는 영준이를 봤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느낄 수는 있었다고요. 형이 어머니 곁에 있다는 거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이는 떠나면 안 되는데 아직 할 말이 많은데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형이 떠난 게 아니라고, 어머니가 힘드실 때는 잠깐 물러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영준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요. 엄마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자책하고 계셨던 거예요. 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형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형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그저 어머니의 망상이었던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니 더 슬펐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계속 환영을 쫓으며 사셨던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여전히 영준이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체념하신 것 같았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늘봄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곳이었으니까요. 혹시 그곳에 가면 형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다방에 들어서자 미란 이모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죠. 이모가 제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어머니가 영준이를 보지 못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늘 앉으시던 그 자리였죠. 하지만 오늘은 회상록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이모가 커피를 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보고만 계셨죠. 저는 이모와 카운터로 갔습니다. 이모께 물었어요. 왜 갑자기 영준이가 보이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하셨어요. 뭔데요? 제가 물었죠. 이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제 놓아주셔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요. 놓아주다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모는 설명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영준이를 붙잡고 계셨다고요. 잃어버린 아기를 놓아주지 못하셨던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영준이를 만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 하셨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는 영준이가 떠날 때가 됐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마 그럴 거라고요. 영준이는 어머니를 용서했고 어머니도 자신을 용서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준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하셨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형이 떠나는 게 맞는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니까요.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머니를 도와줘야 한다고요. 영준이를 보내드려야 한다고요. 어떻게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보라고요. 영준이가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고. 어머니도 이제 괜찮다고요. 저는 어머니께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영준이 형은 어머니가 행복해지시는 걸 보고 싶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 슬퍼하시면 형도 떠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형한테 괜찮다고 말씀해주세요. 이제 형은 쉬어도 된다고요. 어머니를 지켜줘서 고맙다고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어머니가 허공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영준아, 들리니?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너도 이제 편히 쉬렴.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방 안 공기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 어머니를 안아주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셨어요. 마치 뭔가를 보고 계신 것처럼요. 저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 후 어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아까의 슬픔은 사라진 것 같았죠.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이가 갔다고요. 이제 정말 떠났다고요. 슬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슬프지 않다고요. 오히려 후련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준이가 용서해 줬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형은 처음부터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이제 알겠다고요. 영준이는 엄마를 용서하러 온 게 아니라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거였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계속 창밖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누군가를 찾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그저 평온하게 풍경을 감상하시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회상록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다고요. 기억은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정말로 떠났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저는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 잘 가요. 어머니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고 싶었어요. 형이 태어났다면 저희는 정말 좋은 형제였을 것 같다고요.
방 안이 잠시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대답해 준 건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뭔가 마무리된 듯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방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계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냐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들 도진이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그래, 도진이 엄마 아들이지. 비록 제 이름을 바로 기억하지는 못하셨지만 제가 아들이라는 건 아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식탁을 봤습니다. 이제 2개의 접시만 놓으면 됐어요. 어머니와 저의 것만요. 형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형은 이제 편히 쉬고 있을 테니까요.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보다 밥을 잘 드시는 것 같았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거실로 가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를 보러 갔더니 어머니는 회상록을 들고 계셨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다시 영준이를 찾으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회상록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건 내 거라고요. 제 거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내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저는 회상록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담긴 이야기의 무게였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잊어버릴 거라고요. 병 때문에 모든 걸 잊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내가 기억해준다면 그 이야기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약속드렸습니다. 잊지 않겠다고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영준이 형의 이야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미소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회상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인생 전체를 이해하며 읽었죠. 어머니의 젊은 시절, 영준이와의 사랑, 아기를 잃은 슬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 새로운 행복을 찾은 이야기까지요.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슬픔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요. 사랑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어요. 영준이 형은 그 인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저는 회상록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책장에 꽂아두었어요. 언젠가 제가 늙었을 때 다시 꺼내 읽을 수 있도록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온해 보이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넌 누구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좋았어요. 비록 어머니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셔도 제가 어머니, 아들이라는 건 아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잊어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실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예전보다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영준이 형이 떠난 후로 어머니 얼굴에서 그 오랜 슬픔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회사 일을 줄였습니다.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상사는 이해해 주셨어요. 누구나 언젠가는 겪을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방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들, 편지 봉투, 그리고 작은 옷가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가지를 들어 올렸어요. 아기 옷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입을 법한 크기였죠. 어머니가 준비하셨던 거였어요. 영준이 형을 위해서요. 하지만 형은 이 옷을 입어볼 기회가 없었죠. 저는 그 작은 옷을 바라보며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하셨을까요?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옷을 입히는 순간을요. 사진들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영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둘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사진에서 어머니는 배를 살짝 감싸고 있었어요. 임신 중이셨던 것 같았죠. 영준이는 어머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만약 그때 모든 게 잘 풀렸다면 어땠을까요? 형이 태어났다면, 어머니와 영준이가 함께 살았다면요. 그럼 저는 태어나지 않았겠죠.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형의 존재가 저의 부재를 의미하고 저의 존재가 형의 부재를 의미한다니요. 편지 봉투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영준이가 어머니께 보낸 편지들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보낸 것들이었죠.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영준이는 매일 어머니를 그리워했다고 적었어요. 서울 생활이 힘들지만 어머니와 아기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편지는 어느 순간부터 끊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의 날짜를 보니 아기를 잃은 지 석 달쯤 후였어요. 그 후로는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죠. 영준이는 왜 연락을 끊었을까요? 어머니가 답장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저는 상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보여드리려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죠. 제가 어머니 옆에 앉자 어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하지만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 아기 옷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그 옷을 보시더니 손을 뻗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옷을 만지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기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준이 형 옷이죠. 어머니가 준비하셨던 거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미안하다고, 입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라고, 이제 그만 자책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시는 것 같았어요. 울음이 잦아들자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넌 누구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도진이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도진이, 그게 누구냐고 다시 물으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어머니가 잊으시는 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니까요. 저는 다시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맙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저는 미란 이모께 전화를 했습니다. 상자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모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상자 얘기는 알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거라고요. 이모께 물었습니다. 영준이는 왜 연락을 끊은 거냐고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다면서요. 이모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영준이는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었다고요. 영준이는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죠. 이모는 설명하셨어요. 어머니는 영준이를 원망했다고요. 아기를 잃은 게 영준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던 거라고요.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슬픔에 빠진 어머니는 누군가를 탓해야 했고 그 대상이 영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영준이의 편지를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반송되도록 하셨대요. 영준이는 몇 년 동안 계속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모두 돌아왔죠. 결국 영준이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둘 다 피해자였던 거예요. 어머니도, 영준이도요. 이모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영준이는 그 후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고 해요. 누군가 한 번 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주 외롭게 살고 있더라고 하셨죠.
영준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모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요. 살아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영준이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가 기억하실 때 말이에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어요. 어머니는 이미 영준이와 화해하셨으니까요. 환영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어머니는 영준이에게 용서를 구했고 영준이도 용서해줬어요. 실제 영준이를 만나는 게 오히려 그 평화를 깨뜨릴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산소는 조용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 묘비 앞에 앉았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요. 어머니의 과거를 다 받아들이시고 평생 어머니를 사랑하셨잖아요.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많은 걸 잊으셨어요. 아버지도 잊으실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기억할게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묘비를 쓸어내리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셨죠. 예전처럼 뒤척이지도 않으셨어요. 악몽도 꾸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갔어요. 책상에는 회상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쳐 빈 페이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죠.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이어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잊으신 것들을 제가 기록해두는 거예요. 저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셨습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들을요. 하지만 그 그리움은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는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고 저를 낳아 키우셨죠. 어머니는 강한 분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용서하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게 감사해요. 비록 어머니가 모든 걸 잊으셔도 저는 기억할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아버지의 헌신을, 그리고 형의 존재를요. 글을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회상록을 덮고 책장에 다시 꽂아두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렸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쪽에서 제 손을 잡고 계셨죠. 그리고 조금 앞에는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형이었죠. 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형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길을 가면 되는 거였죠.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꿈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깨우러 갔어요. 어머니는 이미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넌 누구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침 먹으러 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일어나셨죠. 우리는 함께 식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아셨던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있었고 어머니도 제 곁에 계셨으니까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죠. 영준이 형은 떠났지만 저희는 계속 살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형을 다시 만나실 거예요. 그때는 제대로 안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향기가 났죠. 어머니는 꽃을 보며 웃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계셨어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을요.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을 온전히 느끼기로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걷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머니의 상태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어머니는 이제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몇 마디 중얼거리실 뿐이었죠. 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어머니의 기분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머니를 전적으로 돌보기 위해서요. 경제적으로는 빠듯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매일 아침 저는 어머니를 씻겨드렸습니다. 식사도 도와드렸죠. 어머니는 순한 아기처럼 제 도움을 받으셨어요. 가끔 어머니는 저를 보며 미소 짓곤 하셨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모르시지만 저를 좋아하신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미란 이모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이모는 어머니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모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모는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다고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계셨어요. 식사량도 줄었고 잠만 주무시는 시간이 길어졌죠. 이모가 물으셨습니다. 힘들지 않냐고요. 혼자 어머니를 돌보는 게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모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는 복이 많으시다고 이런 아들을 두셔서요. 저는 오히려 제가 복이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만나서요. 이모는 한참 동안 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죠. 준아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넌 충분히 잘 살았어. 어머니는 잠들어 계셨지만 이모의 말을 들으신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셨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신 후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살짝 쥐셨어요.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늘봄 다방에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요. 그런데 어머니는 젊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20살의 모습이었죠.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영준이었습니다. 아니, 형이었죠. 형은 어머니께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형의 손을 잡고 일어나셨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용서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형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흔들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와 형은 다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밝은 빛 속으로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숨소리는 얕았지만 규칙적이었어요. 저는 안도했죠. 하지만 그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곧 떠나실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어머니 방에서 잤어요.
어머니가 혼자 가시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점점 더 잠만 주무셨습니다. 깨어 계시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 저는 어머니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시집이었어요.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읽었죠. 가끔 어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어요. 초점이 없는 눈빛이었지만 저를 향해 있었죠.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훌륭한 어머니셨다고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말을 들으신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어머니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분명히 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뻗으셨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요.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준아, 어머니는 형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형이 어머니를 데리러 온 거였죠.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가셔도 돼요, 어머니. 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초점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신 것 같았죠.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도진아, 제 이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도진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이 축 늘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아주 약하게요.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서 기도했어요. 제대로 된 기도는 아니었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가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형을 만나게 해주세요. 새벽녘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려. 저는 어머니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속삭였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도 계실 거예요. 어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완전히 차가워질 때까지요. 새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아침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가 고통에서 벗어나셨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형을 만났을 거예요. 평생 그리워하셨던 아들을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어머니, 거기 계세요. 형이랑 함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잘 가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친척들과 이웃 몇 분만 오셨어요. 미란 이모도 오셨죠. 이모는 계속 우셨습니다. 평생 친구를 잃으셨으니까요. 저는 이모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다고, 마지막에 형을 만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순아는 이제 자유로워졌을 거라고요. 장례를 마치고 저는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모셨습니다. 이제 두 분은 다시 함께 계시게 됐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정순, 영면하소서. 저는 묘비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잘 지내시라고, 그리고 형도 잘 돌봐달라고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렇게 텅 빈 느낌이 드는 거였죠.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어머니의 옷, 어머니의 물건들, 책상 위에는 회상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쓴 글이 있었죠. 그 아래 빈 공간에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영준이를,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요. 어머니는 이제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영원히. 글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음이 멎고 나서 저는 회상록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책장에 꽂아두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죠. 문득 소파 옆 쿠션을 봤습니다. 영준이 형이 앉던 자리였어요. 이제 그 자리도 비어 있었죠. 저는 그 쿠션을 가져와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형, 어머니 잘 모셔드려요.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게요. 방 안 공기가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형이 대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쿠션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렸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계셨죠. 옆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앞에서는 형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밝은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형이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짓했어요. 빨리 오라고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손을 꽉 잡고 뛰어갔습니다. 형을 향해서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평안을 찾으셨다는 거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거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 겁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없는 첫 번째 날이지만 저는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차들은 달리고 있었죠. 저도 그 흐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없는 삶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게 그리움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어머니 방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빈 침대를 보고서야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 회사는 아니었어요. 작은 서점에서 일하게 됐죠. 급여는 적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서점 주인은 60대 할머니셨어요.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사신다고 하셨죠. 왠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친절하셨어요. 일도 많지 않았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서점에서 낡은 시집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시인의 책이었어요. 책을 펼쳐보니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떠난 이들은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본다. 슬퍼하지 마라. 그들은 이제 평안하니. 저는 그 시를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사셨지만 마지막에는 평안을 찾으셨다고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훌륭한 아들을 두셨다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셨을 거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거든요. 퇴근 후 저는 늘봄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미란 이모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이모는 제가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늘 앉으시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니 어머니가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모가 물으셨습니다. 요즘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다고요. 하지만 괜찮다고요. 이제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슬픔을 안고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이모는 카운터로 가시더니 작은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네주셨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이모는 어머니가 맡겨두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게 주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필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도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를 떠났을 거야. 미안하구나. 너를 혼자 두고 가서 엄마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영준이를 지키지 못한 것, 그 아기를 품에 안아보지 못한 것, 그게 엄마를 평생 괴롭혔단다. 하지만 너를 낳고 키우면서 엄마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너는 엄마의 희망이었고 기쁨이었어. 너를 보면서 엄마는 생각했단다. 만약 영준이가 살았다면 너처럼 자랐을까? 너처럼 착하고 너처럼 따뜻한 아이가 됐을까? 도진아, 너는 영준이를 대신할 수 없어.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한 엄마의 아들이야. 그걸 잊지 말아라. 엄마가 가끔 영준이를 찾았던 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냥 엄마 마음속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거란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괜찮아. 영준이를 만났고 용서도 받았어. 이제 엄마는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렴. 엄마가 너에게 주지 못했던 것들까지 내 아이에게는 다 주거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평생, 그리고 영원히.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외로워할 거라는 것, 그리고 제게 힘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요. 이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하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편지를 회상록 속에 끼워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와 함께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달빛이 환했어요. 저는 묘비 앞에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편지 받았다고요. 고맙다고요. 그리고 약속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요. 행복하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 서점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시집 코너를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도와드릴 게 있는지 물었죠. 그분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시집을 찾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시인이냐고 물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시인은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분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시집을 찾아드렸어요. 그분은 고맙다고 하시며 책을 펼쳐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셨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많이 그리우시냐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 됐다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요. 저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얼마 전에 여의었다고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셨어요. 헤어질 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위로가 많이 됐다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저도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힘내자고 했죠. 그분이 떠난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부모를 잃은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는 모두 같은 슬픔을 나누고 있구나. 그 생각이 외롭지 않게 해줬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걷던 길을 다시 걸어봤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죠. 어머니는 가을을 좋아하셨어요. 단풍 구경을 가자고 하시곤 했죠. 올해는 혼자 가야 했습니다. 산에 올라 단풍을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저는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정말 예쁘죠?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와 늘봄에 들렀습니다. 미란 이모와 차를 마시며 단풍 이야기를 했죠.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도 가을을 좋아하셨다고요. 영준이랑 처음 만난 계절이 가을이었대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와 영준이가 가을에 만났다니요. 이모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단풍이 아름다웠다고요. 두 사람은 단풍길을 걸으며 사랑을 키웠다고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젊은 어머니와 영준이가 단풍길을 걷는 모습을요.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이모가 물으셨습니다. 혹시 누군가 만나고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이모는 그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다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더 따뜻하다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보내드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회상록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며 어머니의 삶을 다시 따라갔습니다. 영준이와의 사랑, 아기를 잃은 슬픔, 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저의 탄생. 어머니의 인생은 굴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죠.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픔 속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여전히 그립지만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저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영준이 형 이야기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도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회상록을 덮고 책장에 다시 꽂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요? 형과 아버지와 함께요?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꿈속에서 저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젊었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어머니 옆에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계셨죠. 모두 웃고 계셨어요. 저는 그쪽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직은 안 된다고.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니도 손을 흔드셨습니다. 형도, 아버지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모두 평안해 보였거든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슬픈 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희망을 주는 꿈이었죠. 저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어요. 어머니는 없지만 저는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요. 그리고 언젠가 제 삶을 다 살고 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요. 그게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니까요.
시트 위로 춤을 춰 고독해도 괜찮아 God is okay so everything is alright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면 God's groove is on Yeah, God's groove is always on